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글로벌 역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어 실력만으로는 글로벌 역량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제 부모님들께서 워낙 어릴 때부터 조기 영어를 정말 많이 시키고 계시는데요. 이제 영어 유치원을 정말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 이후에 국제학교라든지 이후 유학까지도 정말 글로벌하게 이 루트를 설계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정말 더 많은 세계를 열어주고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14년 동안 영어를 또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이제 영어 실력이 아이에게 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자산이 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좀 오래 가르치면서 점점 더 분명해진 생각이 있어요. 영어는 정말 중요한데 영어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말을 해도 자신의 생각이 없고 이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와 그 세계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진짜 의미의 그 글로벌 역량은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글로벌 역량이라고 하는 게 외국어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서 있는 이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존중할 줄 알고 이제 그 사이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힘? 저는 이제 이것이 앞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할 글로벌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아이가 지금 당장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될까? 그 정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이제부터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질문보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내 아이가 영어로 무엇을 읽고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말을 하도록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영어 교육 안에 이 한국사 그리고 세계사, 이 한국 문화와 문학 그리고 실제 지금 내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글로벌 역량이라고 하면 먼저 영어를 떠올려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외국인이랑 뭔가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고 영어로 또 멋있게 발표를 하고 또 해외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해서 막 뭔가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상상을 하게 되죠. 물론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어는 어디까지나 이제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통로가 있다고 해서 바로 목적지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또 생각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영어 실력이 생겼다는 것. 근데 그것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더 넓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 도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다음이거든요. 무엇을 내가 말을 할 것인지, 어떤 관점으로 내가 세계를 볼 것이고, 또 어떤 태도로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예요. 이제 OECD는 글로벌 역량을 단순한 외국어 능력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제 지역과 그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타인의 관점과 이제 세계관을 존중할 줄 알고 또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적절하게 또 상호작용도 할 줄 알고 이제 공동의 어떤 안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 행동을 할 줄 아는 능력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유네스코의 세계 시민 교육도 비슷한 방향을 말을 합니다.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은 단순히 이제 여러 나라의 이름과 문화를 아는 공부가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이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공감과 존중, 그다음에 책임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을 바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유네스코는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역량은 영어 점수 하나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영어 실력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 위에는 나의 관점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관점 위에는 나의 이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교육이 바로 이 방향으로 꼭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어로 세계를 읽을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고 이제 다른 사람과 즉 다른 세계 사람들과도 더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이제 아이로 키워야 된다라는 이제 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에서는 아이에게 자주 묻습니다. "너 생각은 뭐야?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을 많이 던지죠.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갑자기 툭 하고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의 생각은 결국에 아이가 읽어왔던 거, 그다음에 들었었던 것, 그다음에 내가 직접 경험한 거, 그다음에 내가 대화를 해본 것 위에서 이제 아이의 생각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문화가 어떤 가치를 또 품고 있는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관계를 맺어 오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실제 이해할 때 아이의 생각도 더욱 정확하고 더 깊어질 거라고 당연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는 글을 읽는 일과 세계를 읽는 일을 이제 연결해서 봤거든요. 이제 단어를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저희가 실제 영어 이 정말 다양한 비문학 영역을 포함해서 아이들에게 해석을 시켜보면 단어를 아는 것만으로는 해석이 되지가 않는 지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를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제 그 단어가 놓인 현실과 세계를 함께 읽어야 된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단어를 해석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문장 자체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문화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영어 지문에서 이제 이런 단어를 만났다고 한번 해 볼게요. independence, migration, identity, democracy, conflict, tradition. 이 단어들의 뜻만 외운다고 글을 깊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식민지의 경험이 뭔지, 독립이라는 것이 왜 정말 중요한지, 이민과 이 난민 문제가 왜 생기는지,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또 화해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건지, 민주주의는 또 왜 시민의 태도와 연결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뒤의 이야기들을 이해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야 아이는 영어 지문을 단순히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말 올바르게 정확하게 가지기 위해서도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사회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사회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정말 영어로만 의견을 말하면 그 의견은 쉽게 얕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정확성과 이제 본인이 가지는 어떤 확신, 자신감이 다르겠죠. 그래서 남의 생각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자리에서 나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영어 교육 안에서 한국사와 세계사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아이에게 이제 뿌리를 주죠. 그다음에 세계사는
아이에게 어떤 이 읽어낼 수 전체적인 거를 읽어낼 수 있는 그 맥락을 주거든요. 한국사만 알면 시야가 좀 좁아질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근데 세계사만 알면 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사를 배우면 당연히 아이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과 갈등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가 여태까지 지켜져 왔었고, 또 어떤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사를 배우면 그 한국의 이야기가 이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세계를 말하려면 먼저 내가 서 있는 역사와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와 세계사는 영어와 따로 떨어진 공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가 영어로 더 깊은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한국사와 세계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글로벌 시대에 한국 문화와 이제 문학을 아는 게 점점점 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어요. 뭐 케이팝, 뭐 K 영화, 드라마, 음식, 또 한글, 뭐 문학, 스토리, 역사 콘텐츠까지 한국 문화가 진짜 문화의 강대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미 세계와 정말 연결이 이렇게 밀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한국 문화를 단순하게 이제 유명해졌다. 뭐 한국 문화는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부족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를 소개할 때도 단순히 뭐 Korean spicy food 이렇게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발효 문화, 그다음에 계절, 뭐 저장, 그다음에 공동체, 가족의 식탁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아이의 표현이 훨씬 깊어지겠죠. 그리고 한복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냥 Korean traditional clothes라고 말하는 것과 그것과는 달리 뭐 한복이 가지는 색, 선, 한복의 예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계절감, 그 의례와 연결해서 말하는 거는 또 달라요. 그리고 한국 문학은 더 깊은 자산입니다. 이제 문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시대 사람들은 또 무엇을 쫓았고 또 두려워했었는지, 이제 어떤 마음이 그 침묵 속에 있었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무엇이 한 사람을 또 용기 있게 만들었는지, 이제 문학 자체는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한국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국어 실력을 기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회의 그 감정, 역사,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해는 영어 표현력으로도 당연하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철학적인 이야기로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영어 실력과도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와 문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단어와 문법만으로는 깊은 독해가 절대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읽기 연구에서도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독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 그게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도 지문의 주제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환경 문제를 읽는데 기후 변화나 산업화, 뭐 소비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그 글의 논지를 깊게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관한 지문을 읽는데 뭐 시민, 권리, 뭐 제도, 역사적 어떤 투쟁 같은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당연히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 독해는 영어만
영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 배경 지식, 사고력, 문화 이해가 함께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기 교육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 National Reading Panel은 좋은 읽기를 위해서는 어휘, 유창성, 이해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기술이 아니에요. 질문하기, 요약하기, 뭐 핵심 찾아내기, 자신의 배경 지식과 이제 연결하기처럼 이제 글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아이가 이제 영어를 깊게 읽으려면 읽을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할 재료가 있어야 되고, 비교할 만한 역사와 문화가 있어야 되고, 자기 관점이 이제 생길 만큼의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영어는 단순히 해석 기술을 넘어서 그때 이제 사고의 언어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 실력을 올려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읽는지, 무엇을 듣고 또 아이가 평소에 무엇을 그래서 얘기를 하며 무엇을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벼운 문장만 그냥 그저 반복하면 영어가 편해질 수는 있지만 깊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반대로 아이의 수준보다 너무 어려운 그 시사나 뭐 철학만 던지면 또 영어가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이의 나이와 그 수준에 맞게 좋은 내용을 그 영어 안에 담아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이라고 한다면 그 한국의 음식, 뭐 명절이라든지 가족 문화, 뭐 아니면 문학과 관련해서는 뭐 전래동화라든지 위인 이야기, 뭐 세계 어떤 다른 여러 나라의 뭐 생활 문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영어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등 중학년이면 한 초등 3, 4학년 으로 본다면 뭐 한글, 세종대왕, 이순신, 그리고 일단 이 세기의 발명이라든지 환경, 그다음에 뭐 전통, 현대, 뭐 이런 같은 주제로 영어를 읽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 고학년이라고 하면 보통 5, 6학년이 될 텐데 이제 그때는 한국사랑 세계사를 연결해서 배우고 또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전쟁은 뭐고 평화라는 것은 무엇인지, 뭐 과학기술이나 문화교류라든지 뭐 이민 문제, 뭐 국제기구, 뭐 문화 속 어떤 인물과 갈등, 네, 이런 것들을 영어 독해와 쓰기로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의 시대에 정말 귀한 인재는 바로 이런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 하지만 영어만 잘하는 아이는 아닌 거죠. 이제 한국어로도 깊이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국사와 이 세계사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아이. 또 한국 문화와 문학을 이제 나만의 어떤 이야기로서 가지고 있는 아이,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정말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영어라고 하는 언어로 더 넓은 세계랑 진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이, 이제 그런 아이에게서 진짜 글로벌 역량이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단지 저 개인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도 보면 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포용력과 창의성을 갖춘 그 주도적인 사람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아이들에게 이제 필요한 건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또 새로운 문제 앞에서 내 생각을, 나만의 생각을 탁 세울 수 있고 그 생각을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이제 그런 힘을 아이들에게 정말 길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영어 교육도 이 방향 안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이라는 게 단지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뭐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더 넓은 세계를 열어주는 이제
찐, 찐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영어만을 위한 영어 교육을 지향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영어 실력만으로는 이제 글로벌 역량이 자라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영어는 중요하죠. 하지만 영어는 아이의 생각과 정체성을 대신 만들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생각은 자신이 살고 있는 어떤 사회 그리고 역사, 그 문화 위에서 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정확히 아는 아이라고 한다면 자기 뿌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세계사를 아는 아이라면 이제 그 뿌리가 세계 그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또 지금의 어떤 관계도 좀 더 객관적으로 통찰력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와 또 문학을 많이 알고 있고 깊게 정확히 알고 있는 아이라면 이제 단순히 영어로 남의 어떤 이야기만 따라 말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영어 교육에서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적인 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영어 실력을 키워준다라는 것 그 이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